요즘 정치권의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정감사장마다 사법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이 뉴스의 맨 앞에 등장합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 네, 이것만으로도 지금의 사법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보다 오차 범위 밖으로 높았지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이 대법원이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 그 속도전 중심에 조희대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로 끝난 건 3월 26일, 상고가 접수된 것은 3월 27일 오후였고요. 배당은 4월 22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선 전에 판결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이전부터 대법관 전원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단 열흘 남짓한 기간에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파기환송, 즉 유죄 취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5일. 2000년 이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속도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상 문제가 없다라면서 법원 조직법 조항을 내세웠지만 문제는 절차의 정당성이 아니라 의도된 속도였습니다. 왜 그토록 서둘렀는가? 누구의 정치적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인가? 국민은 묻고 있는데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합의 비공개 조항을 들이대면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법원의 실상입니다. 이제 사법부는, 대법원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반격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고등법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대선과 함께 멈췄던 그 재판 다시 열 수 있느냐? 법원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법리,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화가 던지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법원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다시 꺼내들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등은 내년 2월 정기판사 인사 이후에, 조희대가 하는 인사겠지요. 그 인사 이후에 새 재판부에서 재개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첩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판사들이 내가 이 사건을 맡겠다라면서 인사 의견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연합 반격, 즉 개혁에 대한 복수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금 이재명 재판 재개라는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칼끝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법개혁, 아울러 검찰개혁,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조희대 탄핵소 조안을 공개했죠. 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했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도 압박 전략으로 방향을 잡은 듯 보입니다. 내란 지연 재판으로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이 없게 하라.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빨랐는지 답하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말뿐인 압박은 부족합니다. 사법부는 이미 판을 짜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인사 이후 새 재판부가 들어서면 이론상 가능하다던 그 재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엔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행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 사례가 있지만 그러나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행상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나가는 것, 이거를 민주당이 엎었죠. 그런 관행이 법이냐 이러면서 이들도 그래 좋아, 관행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게.
규정이 없는데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지. 대통령 재임하시면서 재판정 나오세요. 이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입법이 해법이죠. 법 개정이 해법이죠. 이병철 변호사 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패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회는 머뭇거립니다. 탄핵이 부담스럽다, 여론이 갈린다, 정쟁이 커질까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말이죠. 자, 그 사이에 사법부는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개혁,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재판소원제도 도입, 이 모든 사법개혁 과제들이 멈춰 있는 동안 그들의 카르텔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조이대 체제는 단순히 한 명의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 뒤에 사법 엘리트 네트워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개혁을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협을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정치적 결단입니다. 사법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뭐겠습니까? 조이대를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네, 물론 탄핵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그렇게 하자라고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 윤석열 탄핵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까? 거의 넉 달이 걸렸죠. 네, 넉 달 동안에 여론은 갈기갈기 찢기고요. 또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고요. 그 사이에 구속된 윤석열은 풀려나고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탄핵이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조국 혁신당,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정년을 65세로 만들어서 조이대를 물러나게 하면 됩니다. 자동 퇴진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방법, 그 현명한 방법을 놔두고 아예 정쟁의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조국 혁신당,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재판 재개, 그들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치적 폭탄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쟁을 이젠 멈추고, 다 봤잖아요. 이 견적이 나왔잖아요. 조이대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조용히 물러나게 하는 것이, 조용히 물러나게 하긴 힘들지요. 최대한 이 논란을 잠재우면서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그 방법. 조이대 정년 조정, 65세로 은퇴, 현재 나이 67세. 네, 법의 이름으로 복수하는 사법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게 조국 이후로 당해놓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민주당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의 늪에 빠지지 않을 방법, 조이대 정년 조정입니다. 조이대 퇴진 언제 할 겁니까? 우리는 민주당에게 물어야 합니다.